안녕하세요. 여기역 고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유로 사과,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죠. 원유로 사과를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생생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성신여고를 기점으로 이 언덕길 아래를 내려가게 되면 해당 지역이 원유로 사과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원유로 사과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포함해서 풍전아파트, 산호아파트 등 일대 빌라촌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심여고를 기점으로 이 아래쪽 원유로 사과 모아타운 선정지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름 근생 빌딩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이 도로변엔 근생 빌딩들이 좀 존재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빈 땅들도 보이고 준신축 건물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이 원유로 사과 모아타운의 제 3구역이에요. 모아타운이 1, 2, 3 총 3개의 구역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토지의 경우 이 3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형 조합원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은 이 건축물, 요 사장님이 건축물을 잘 짓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다세대로 다 지분이 쪼개진 거예요. 입주권이 다 한 세대씩 나오는 건데 이분들도 미리 원유로 사과에 선점해 있었고, 원유로 사과가 모아타운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미리 입성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꽤 잘 된 상태이죠. 자, 3가 여기서 보고 원유로 모아타운의 그 꼭지점을 한번 가서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목욕탕 자리예요. 수정 목욕탕이었는데 지금 빵집으로 변모를 해서 근생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빵집 소개하러 온 건 아니고 건축물이 꽤 고즈넉하고 이쁘지 않아요? 이 수정빵을 기점으로 제 앞쪽에 제가 품고 있는 이 지역들 제 앞으로가 모아타운 선정지예요.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 1구역, 2구역, 그리고 3구역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해가 안 들어오고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해가 이제 쨍쨍하게 떴으면 땀 흘리면서 찡그린 얼굴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1구역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앞에 갈림길이 보이는데요. 이 일방통행길, 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2구역이 들어가는 거고 이 왼쪽으로 가야 1구역입니다. 1구역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비교적 준신축 한 10년 정도 된 건물 같아요. 재개발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을 당장 부셔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신축과 구축이 혼재해서 그 지역 단위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 그런 곳들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많이 낮죠. 다른 재개발들은 뭐 67% 이상 이렇게 노후도를 요구하는데,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를 50% 요구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축과 구축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한강수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 선인중앙교회가 있는데, 이 재개발에 있어서 교회, 이런 종교부지가 상당히 이슈인데요. 물론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죠. 성북구 장이동이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런 것처럼 종교부지와 조합원들과의 그 협상, 협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1구역 외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왼편에 이 오래된 다세대 연립주택들, 이런 주택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신축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에 지어진 거예요. 두 동 합해서 약 4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집들이 다 팔렸어요. 이제 5억대, 6억대 했거든요. 그러면서 입주권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상당했고, 그 주택을 잘 지어놔서 그 투룸 기준으로 전세를 2억 5천에서 3억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비교적 용산 재개발 확정지 중에서는 비교적 적게 들어간 거죠. 굉장한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신축은 싫어, 구축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구축이 더 비싸요. 지금 이 반지하들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세대들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거래하려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무산이 됐었는데 10억 이상씩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자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축 투자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반지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반지하 세대라는 것도 모아타운의 하나의 강점이죠. 주요 포인트기도 하고, 반지하 세대를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했을 때. 뭐냐, 침수 우려도 있고 생활의 쾌적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1구역 외곽을 곳에 돌아왔습니다. 이 연립주택 옆에 저 항아리들도 보면 이 고즈넉한 동네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구역인데요. 이 구역 외곽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 빌라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비율도 있는데 이제 다세대 비율도 있어서 여기는 이제 동의율이 끌어내기가 쉬워서 모아타운 선정되고 나서 동의율 80% 채우는 데까지 3달이 안 걸렸어요. 신기하죠? 어디는 선정은 이미 돼 있는데 50%도 못 채운 곳도 많거든요. 서울시 60여 개 모아타운 중에서. 근데 원효로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빨간 벽돌 옆에 준신축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이러한 연립주택도 있고, 장미가 있네요, 장미. 노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축과 신축이 혼재해 있는데 구축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좀 신경 써서 이제 연보라색으로 나름의 색칠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 동네의 맛이라고 봅니다. 자, 이 구역의 주요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왼쪽 오른쪽 이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어요. 지금 2023년 5월 중순입니다. 모아타운 발표는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그 전에 착공신고를 내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다세대 주택 투자자들,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사무실 가서 확인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전세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억 정도 투자로 원유로 사가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올라가면 현장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도로 상태가 좀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구역에 이런 신축도 있다, 현재 공사하고 있다 라는 것도 참고 삼아 볼 필요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3구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그 꼭지점, 수정탕, 목욕탕이 나오죠. 그리고 그 목욕탕을 빵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풍전아파트 다동이 보여요. 저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이슈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부지와 도로 부지가 좀 재미없게 돼 있어서 다른 뭐 신통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풍전 아파트는 이 모아타운에서 논웨이입니다. 모아타운 선정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커피숍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3구역의 외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성심여고에서부터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 볼 건데요. 그냥 보셔도 뭐 건물들이 높아봐야 4층, 5층 이렇게 되고, 단독주택들도 상가주택들도 거의 뭐 2층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국제업무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제업무지구에 최근접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원유로 사가 모아타운을 여기 1층에서 준비위원회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커피도 몇 번 마셨는데 그 소유자들하고 이 준비위원회하고 소통이 괜찮게 되는 걸로 판단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아타운 동의율이 높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재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원유로 사가 모아타운의 장점은요, 국제업무지구에 가장 근접한 배후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아파트만 지금 추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지역은 상가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사는 지금 1군 건설사들의 이제 팜플렛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S, 포스코, 뭐 삼성, 뭐 현대, 기타 등등, 어쨌든 1군 건설사가 이 지역을 아주 좋은, 아주 멋진